네, 분명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진짜 전략으로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시장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 뉴욕 증시도 하락하면서 좀 그 여파를 받지 않을까 걱정한 것 대비로는 그래도 2,903선에 다행히 지지를 하면서 저점 대비 낙폭을 줄여줬는데 점점 시장 좀 쌍바닥을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계속 삼성전자하고 어저께 저는 파생 매매를 양매수를 계속 해보거든요.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위해서. 예. 네.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푸시 그 공포 때문에 100에서 130으로 갔다가 그다음부터 치고 나가지 못하고 돌리더라고요. 급격하게. 그래서 2,900은 안 깨겠구나. 그리고 이제 돌렸는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 월봉이 한번 양봉이 나와야 안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개월째 음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부분들 보면 요게 2018년 고점이 한 2,600이니까 여기까지 찍고 갈까라는 공포가 아직도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야 이제 대형 주장이 돼야 되지. 뭐 요새 같이 뭐 이상한 NFT니 메타버스니 이런 종목으로 이게 거의 보면 저는 이렇게 쫙 보면 시장이 미쳐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월 9일, 10월 12일, 10월 11일 이게 2,900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가상위 종목들의 성격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또 이것도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옆에가 이게 3월 9일에 시가 1등부터 20위의 순서입니다. 요 수치가 11월 어저께 종가로의 수치입니다. 빨간색만 올랐어요. 근데 오른 에너지도 뭐 형편없어요. 보시면 그냥 1, 2등만 단순히 보시죠. 같은 2,900대에서 삼성전자 81,000원, 69,900원. SK하이닉스 13만 원, 10만 원. 이것도 91,000원에서 오른 상태인데도 이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5조 넘어가야 되고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조짐은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이 이제 직전 또 우리가 한번 2,900 찍었던 공포인데 이때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거의 똑같고 SK하이닉스가 저점에서는 20% 올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SK하이닉스 반팔아갖고 더 빠진 소부장의 시스템 반도체로 뭐 워닝 아이피스든 아니면 다른 걸로 이동하라는 전략도 오히려 수립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상화가 언제쯤 되느냐가 저는 이 롱숏이 벗어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시가상위 1등인데 이게 저것만 보십시오.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보다 더 많아요. 근데 코스닥 쪽은 빨간 색깔이 더 많아요. 네. 이게 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게임, 뭐 그렇죠. NFT 뭐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거 보면 제약주, HLB, SCJ 어떤 면에서는 CJENM이나 기업이 참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만 돌았으면 이제부터 그럴 것 같은 종목들은 그냥 주장창 빠지고 네. 오히려 그 메타버스니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모아야겠죠. 메타버스 네. 언제 끝나니? 이게 확실히 지수나 대형주가 가지 못하니까 돈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자금 쏠림 현상이 지금 메타버스나 NFT에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전일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 메타버스 NFT 관련한 종목 안에서도 올라간 걸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볼 거면 NC소프트 봐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버리면 이제는 전략이 좀 달라지나요? 70% 파십시오. 어느 그리고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 롱숏 알고리즘 쪽에 그 메타버스를 매매하시려고 그러면 그 메타버스의 ETF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언제 쇼스로 바뀔 건가를 대비하시고 이게 이제 저는 MSCI 편입 편출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디데이니까 저는 거기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편입되면 와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이 그거 엮어서 롱숏에 뭘 만들 수 있겠구나. 대차 매매나 공매도 신나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까먹는 게 있어요. 보유의 수들 지금 풀리고 있거든요. 크래프톤이든 네. 뭐 다다. 근데 이게 크래프톤 메타버스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 와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올랐죠.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보이에서 풀물 그 사모펀드나 그 초기 투자자들 아주 그냥 입이 찢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아주 고가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NC 소프트를 설정해 드렸냐면 이 코덱스가 지금 제일 잘 팔립니다. 삼성자산운용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들이 열광하시는 종목 구성입니다. 하이브, 아프리카 TV, 펄어브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YG엔터, 덱스터. 오늘 YG엔터가 뭐 또 여기다 NFT. 그러면 현대차도 NFT 붙이지. 뭐 이런 농담까지 지금 이러한 에너지가 이게 삼성자산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타이거 이거 메타버즈 네. 여기 딱 보시면 NC소프트가 9위고 LG이노텍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LG이노텍,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하이브나 요 위로 올라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이쪽에서 선별하시는 게 왜냐하면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요거 이제 이걸 운영하는 분이 오히려 어느 건 여기서도 롱숏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1, 2, 3은 이제 하지마 위치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NC소프트 집중해 드렸는데 갑자기 상한가는 이것도 보십시오. 쑥 커버링 들어온 것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도 치고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까? 모 에너지 쪽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그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죠. 어저께 쇼퍼링 커버링 들어가서 그게 상한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때려라라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자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을 더 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펄어비스 위치 이거는 보유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C소프트 이렇게 나쁜 모양 줄 때 했는데 이게 이 시가상인 종목들이 상한가 치니 근데 80만 원에서 90만 원은 만만치 않은 대기 물량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성이 나오냐는 한 30%만 갖고서 대응해 보시죠. 그리고 요새 이제 이쪽에서도 바닥권에 있던 것들이 순환되면서 전번 방송에도 액토소프트도 봐라 했더니 이제 이것도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유하신 분은 이제 15,000원 데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15,0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는 잘 또 파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는 추격 매수 영역은 아니에요. 바닥권에 사신 분들의 영역이고. 보내줘야 되는. 예, 그리고 어저께 거기서 LG 이노텍이 딱 치고 나갑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이거는 애플하고 또 연결시켜 보시죠. 그래서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 여기가 또 이제 신규 에너지가 나오나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전에 요새 BBIG 얘기 안 하죠. 네, 요즘은 얘기가 쏙 들어갔죠. 7월 달에 이 카카오 이 넷마 이때 제가 카카오 15만 원대 때려. 그리고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때 5만 원이었어요. 이게 운영의 묘거든요. 넷마블이 밑이었고요. 그래서 카카오를 쇼칠 테니까 때리시고 카카오 게임즈를 사십시오 했다면 이게 이제 8월 27일 날 이게 이제 징후예요. 이게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갔어요, 이때. 다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단 보세요. 그러면 어저께 이 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없어요. 오. 그리고 넷마블이 제일 1등, 네이블, 크래프톤이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크래프톤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파킹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예. A 펀드, B 펀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넷마블 저 14만 원대에서 때리겠습니다. 예. 이 징후가 15만 원대 카카오 같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NC소프트를 여러분들 설정했는데 이것도 너무 급등해 갖고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래. 그래서 만약에 NC소프트가 이 크래프톤이나 네이버 요 위치에 와 있다. 그럼 또 팔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고. 그래서 넷마블은 요 14만 원만 넘어가면 파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12만 원 아래에선 사서 14만 원 팔아라. 롱숏 그거 받아낼 물량 없다. 뭐 이러한 전략도 세워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보세요. 이렇게 10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죽일 때 눌림목에서 하셨어야 돼요. 이 변동성이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9만 원, 10만 원 이거 직전 고점 돌파하려면 저는 카카오한테 물어볼래요. 오히려 카카오가 같이 가야 되나요? 이게 혼자 치고 나가지 못할 것 같고 카카오그룹의 가장 악재들이 자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이에서도 풀리니까 이쪽에서 되려면 이제 쪼갰잖아요. 합치는 재료 나와야 뭔가
SK그룹 본받아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또 합칠 겁니다. 또 뭐 시너지 효과 낸다고 그 작업을 하는지 그러면 그때가 카카오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은 하락 추세 아닙니까? 네. 요거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동그라미 거놓고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계속 치면 여기가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오히려 45도 각도로 흘러내리는 종목들에서 순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요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네. 같은 카카오 내에서도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LG이노텍이 치고 나갔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돌파하면 반 팔아버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그리고 흔들 때 사는 거예요. 그 눌림목 때. 그 판 거를 그 흔들릴 때 다시 또 담는 거군요. 예, 그거를 저는 물량 늘리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뭐 일부 다 팔지 말고 팔아놓고 한 10%만 늘려보세요. 25만 원에 10% 늘린 단가에 매일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끄는 단가가 다시 매수 단가. 그리고 거기서 10%만 더 올려요. 그러면 LG이노텍 기준으로 한 27만 원, 30만 원 가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펀드에서 계속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따라오고 거기에 또 무슨 모멘텀이 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애플을 주목하자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고 저는 오히려 요새는 이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집중할래요. 또 DB하이텍 이것도 지속적으로 빠졌다 이제 삼성전자 못 가는데 좀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저는 6만 5천 원과 7만 원을 동그라미 거는 이걸 언제쯤 돌파할까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미국 갈까요? 예측해 보세요. 11월엔 갈까요? 제가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팔로더맨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11월 19일이 그 이병철 고 호암 회장님 기일이세요. 거기는 꼭 참석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19일이에요. 그러면 요번 주말에 가서 18일 전에 와 이게 좀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실무자들이 나가 있는데 뭔가 합의 아직까지 뭔가 그럼 19일이면 근데 또 25일이 법원 가셔야 돼요. 그러면 20일부터 24일 이것도 너무 가긴 갈 텐데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 일정을 다 파악을 해보니 예. 가기가 쉽지 않네요. 11월에. 타이밍이 참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보 나오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그러니까 요번 19일 전에 나왔다면 저는 이건 크다라고 보겠어요. 오히려. 정말 그 서명만 하러 가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DB하이텍이든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든 그리고 밸류체인의 세종공업이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 중에 제2의 NC소프트 같이 네. NC소프트가 바닥 팍 튀듯이 맞아요. 뭔가 역발상 전략으로 이런 쪽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오히려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이렇게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NC소프트의 그 다음 타자인 거잖아요. 계속 지금 45도 각도로 흘러내리는 종목 안에서 지금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역발상 사고에 호흡이 되시고 자금을 크게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전번 우리 이 코너에서 그 편입편출해서 2020년도 8월 달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얘기를 해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지금 이 그래프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거 팔아갖고 빨리 가는 걸로 바꾸시려고 그럴 겁니다. 대부분들 심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면 이런 모양 나올 때 대응하세요. 이렇게 V자가 나오거나 쌍바닥 패턴 나와서 가거나. 바닥을 잡아갈 예. 때. 근데 이런 패턴이 여러분들 그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V자로 가는 건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건 강력한 스토리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수준을 계속 해오는데도 보시면 뭔가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에너지냐면 이건 3만 원을 돌파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하겠다. 분할 매수거나 사갖고 6개월 후에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용이에요. 네. 그리고 수준은 계속 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그림 보면 3년 주도 줍니다. 이거는. 근데 시장은 일로 안 와요.
다 지금 메타버스나 다 NFT로 있죠. 가죠. 근데 저는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묻어놓는. 네. 네. 여기서 사놓고 시장이 이제 비정상 시장이 정상 시장으로 가는 그런 패턴일 때, 그리고 또 하나 샘플 하나 갖고 와도 워닝 IPS 보세요. 아, 아주 요즘 많이 빠졌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다 이걸 손절해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언제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 5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질문이 많은데 주무세요. 괜히 여기 더 빠지면은 그냥 평가손이야 해놓고 저라면 이 3만 원 근처면 한 번 더 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자가 한번 30에서 50% 나올 때 이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자 나올 때 120선 근처 오거나 뭔가 할 때 내가 산 단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물량 늘리기 치고받고 이런 전략도 권해드립니다.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수주를 계속해 오는데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거래량 보세요. 큰 거래량에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 매물, 반대 매매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게 V자로 가는 에너지가 나올 때 물량 늘리기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롯데 케미칼도 한번 보세요. 아우, 너무 지금 메타버스 NFT와 반대 아닙니까? 저라면 큰 자금들은 이런 거 사드립니다. 롯데 케미칼, 대한유화도 보세요. 역발상 전략으로. 예. 네. 이런 것들은 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작업 LG생활건강 아주 끔찍한 종목들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네. 예, 지금 어우. 다들 열광하는 뭐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것들 깜짝 놀랐어요, 예, 차트 보고. 큰 자산가들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또 농심 오리온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농심도 보세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이게 이제 코리아 서킷 이게 빠졌을 때 심지어는 17,000원대 물리신 분이 질문할 때 제가 요 15,000원 시간 외 상한가치 갈 때 이거 1,000주를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떨어질 때 바로 호재 나오면 이게 1,000주 팔아갖고 이게 10% 늘린다가 13,600원이거든요. 아, 그때 이제 예. 물량 늘리기를 하는 거죠. 오를 때 그때 한번 했다가 실 때 12,500원 10%를 더 늘렸어요. 어. 그 다음에 이 고점 뚫는 에너지 나오면 대응한다.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빠질 것 같은 것도 이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닝 IPS는 아까 끔찍한 것들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중국이 언제 돌았으나 그거 보시면 중국 그리고 지금 제가 또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중국이 또 죽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재료가 나오나 한번 네. 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이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건자재 요새 히림하고 이런 쪽 시멘트나 네. 이런 건데 이것도 45,000원에서 25,000원 지속적으로 빠질 때 분할해서 사거나 샀어요. 냅뒀다가 이런 상승 파동 나올 때 물량 들리게 해놓고 계속 파동을 타라. 아. 괜히 여기서 손절해서 딴 거 가는 이런 거보다 이 각도가 상승을 나올 때 대응하시는 그 당근지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의 종목이 뭔가 흘러내는 건가 상승 각도. 오히려 지금 조심할 거는 너무 급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하시거나 끊는 단가를 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초보자들은 그거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제2의 NC소프트나 찾아다니시는 게 네. 그러려고 그러면 납부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길목지기. 근데 거기에서는 좀 제일 빠른 게 저는 IT 쪽 같아요. IT 시스템 쪽. 반도체 예, 시스템 쪽. 반도체. 네. 그리고 건자재 쪽. 그리고 건설이나 이런 중국 거 관련 지금 대한 이런 것들은 내년. 그러니까 네. 호흡이 좀 길으셔야 될 것 같다. 그 중국 소비 관련주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비나 또 지금 중국 뭐 케미칼 쪽에서도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기업 네, 굉장히 네. 좋거든요. 근데 이게 터닝을 내년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할해서 사서 한 6개월이나 8개월. 네. 음식료도 마찬가지. 예. 좀 긴 호흡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차트들은 사실 그 흘러내리던 차트들은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빠졌을 때 사셨어야죠라고 하는 사실 그 맞죠. 비슷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빠른 호흡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의 지금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종목들 말씀해주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 대형주가 가야 지수가 가는데 지수가 못 가니까 지금 계속 그쪽으로 자금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그널은 지금 어디서 읽어볼 수가 있나요? 그냥 중국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네. 이 상해 증시 10월 26일 3,625를 이제 6중 전에 끝나셨어요. 네. 15일 날 이제 정상회담 하신다고 그래요. 또 베이징 거래소가 어저께 저는 돌아다닌 게 이 덕분이라고 봅니다. 이 장대 양봉 나왔죠. 굉장히 여기 위험했어요. 그죠? 그러면 안도 랠리 나오려면 여기 10월 26일 3,600을 이거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면 블랙록 롱숏을 기계 돌리는 헤드가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가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때 거래가 이제 15조가 넘을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잡고 그 전까지는 계속 더 그냥 뭐 이상한 NFT니 뭐 이런 것들 제가 NFT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차 그룹도 그 각형 그랜저에 산지하고 NFT 들어간다고 진출했죠. 20%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도 NFT를 붙여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NFT를 들여다보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예, 그것도 신중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예,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 톡에서 또 시장에 대한 도움되는 또 전략으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